야당이 협치는 없다. 더 큰 경제 혼란 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국회 이야기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이야기인데요. 전체 상임위원회 18개 중에 어젯밤에 말입니다. 민주당과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냥 여당인 국민은행의 이야기는 완전히 묵살하고요. 예, 오롯이 말입니다. 독재라고 이야기해도 되나요? 아니면 국회 점령이라고 해도 되나요? 예, 민주당 뜻대로 말입니다. 그대로 말입니다. 임명을 했어요. 국민의힘이 이 법제사법위원장 이것만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정을 했는데도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11개는 이미 민주당이 독식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7개가 남았잖아요. 7개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을걸요. 예, 뭐 기본적으로 힘이 좋은 운영위원장이나 법제사법위원장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를 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대로 가면 결국 말입니다. 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을 할 겁니다. 이거 사상 최초입니다. 21대 국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여당일 때 상임위원장을 독식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야당으로서 상임위원장을 독식을 하는 겁니다. 야, 이게 국회 역사상 역사가 많이 남겨지는 거죠. 아마 여당으로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을 하고 야당으로 상임위원장을 독식을 한 것은요, 전무후무한 일일 겁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국회 관행은 법사위원장은요, 국회의장이 제1당이 가져간다면 제2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일반적이었어요. 2004년 17대 국회 이래로 불문율처럼 지켜왔던 겁니다. 또한 운영위원장은요, 의석수와 관계없이 운영위원이라는 게 결국은 청와대나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기관이니까, 위원회니까 의석수에 관계없이 여당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당목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은 박찬대 의원, 지금 원내대표가 차지했고요. 법제사법위원장은 정청래 의원,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은요, 최민희 위원장이 의원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탁 느껴지시잖아요. 탁 느껴지시죠. 국회는요, 그냥 다수결의 어떤 성자 독식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되면요, 견제와 균형이라는 건 어디 가버립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소수당에게도 법제사법위원장을 주고 운영위원장을 주든가 법제사법위원장을 주면서 뭔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왔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총선 압승이 입법폭주의 면허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대로 운영한 겁니다. 아마 다 알 거예요. 법제사법위원장을 고집하는 것은요, 피감기관이 법무부입니다. 검찰이고요, 법원이고요, 공수처고요, 감사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자료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국회에 불러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압력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또 어떻게 될까요? 쉽지 않겠죠? 쉽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말입니다. 다수당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서 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내면에는요, 이재명 방탄이라는 게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앞으로 지금 우리 경제 할 일이 태산이거든요. 진짜 할 일이 많거든요.
최저임금을 개선을 해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주 52시간제도 바꿔서 말입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할 권리를 줘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중대기업처벌법 5인 이상 기업에게 모두 말입니다. 이게 뭐 형벌을 가한다는 거. 최대 형벌은 1년 이상의 형벌이에요. 게다가 개인도 벌금, 법인도 벌금, 그냥 망하는 겁니다. 만약에 인명사고가 나면 너무 징벌적이라는 거죠. 이런 징벌적이고 과혹한 법률들, 제도들 바꿔야지 우리 경제가 좀 다 잘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뜻대로 문재인 정부 때 해왔던 것처럼 지금 경제는 그렇게 끌고 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저는 더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더 큰 경제 혼란으로도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협치 처음에는 협치라고 모두들 이야기했지만 협치는 완전히 실종됐고요. 실종된 정치 상황에서 경제가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시행령이 있으니까 시행령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그나마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법은 민주당이 계속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시행령도 법으로 다 바꿀 수가 있다는 것. 이거를 생각하면 우리 경제가 앞으로 더 좋아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 경제는 더 큰 혼란으로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경제는요. 여야가 협치를 했을 때 좋은 시너지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협치를 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말입니다. 독주 체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독주는요. 쉽게 말하면 전횡이라는 말과 똑같고요. 독재란 말과 또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경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 때도 국회 주도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해 가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앞으로는 계속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지금 192석이나 되고 여당은 108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획기적으로 좋아진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지금은요. 미래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나의 대책을 마련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가 확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면서 엄청난 투자를 하면 있는 돈까지도 다 날릴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는 꼭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산을 계속 지킬 수 있다. 그 말씀 여러분 제가 진짜 강조합니다. 진짜 강조합니다. 그게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그 정도로 계속 어려워진다는 것 저는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은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너무 쉽게 보지 말자. 냉철하게 보자.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시장을 보자. 그렇게 말씀드린 거 지금 하나도 틀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현실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고 그 현실이 진짜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진짜 많았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항상 유비무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준비를 해가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것 필요하다. 그 말씀 강조합니다.